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은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 1부는 마켓나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핑 오상용 전문 기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일단 연준 이야기 앞에 좀 간단히 하고요. 아, 직선으로 심포지엄 있었습니까? 뭐 네, 워낙에 이게 훌륭하신 말씀하신지라 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 28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좀 음,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고 네, 나서 종목 이야기,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내기 전에 좀 이것저것 사십시오 하는 아, 그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9월 전에. 예, 뭐 그런 종목들 간략하게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 이야기 먼저. 지난주 잭슨 미팅에서 이 제롬 펄 연준 의장 뭐 어떤 얘기할지 굉장히 관심이 네, 많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대부분 헤드라인은 뭐 때가 왔다. 예, 기자들 때가 걱정 안 왔다. 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되어졌고요. 네. 이제 뭐 되게 위딩 자체는 상당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한번 1번 차트 네. 한번 보실까요? 이게 되게 말이 재밌어가지고 네. 그냥 한번 소개를 하는데, 파월이 이번에 했던 말이 네.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했죠. 이게 참 12년 전에 그 마리오 드라기 발언을 좀 음, 연상시킵니다. Whatever it takes.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네. 했던. 아마 이렇게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장에게 좀 더 안도하라라는 이야기를 그러게요.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쌓아놓은 게 네. 많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고용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음, 뭐 물가는 이제 거의 다 잡혔다라고 이제 보고 있으니까 네. 고용을 이렇게 서포트하는데 좀 더 많이 힘을 쏟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 남은 거는 이제 그래서 뭐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큰 폭으로 이제 그러게요. 금리를 내릴 건가 이 네네.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시장에서는 음, 한 올해 그래도 100bp 인하하지 예,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데 프라이싱이 대충 그 정도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3번 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 중에 한 는 번은 50bp. 50bp를 해야 이제 네. 그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제롬 팔 의장이 이제 한 말은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데이터, 그다음에 음, 이제 전망의 뭐 변화 여부, 그다음에 뭐 여러 위험 요소들의 균형들을 뭐 살펴가면서 하겠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이제 9월 달에 뭐 25bp냐 50bp냐는 다음 주 이제 공개되는 고용 지표를 이제 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 좀 많이 안 좋으면 음, 뭐 50bp를 하겠구나라는 또 네. 기대가 높아지겠죠. 근데 시장으로서는 차라리 좀 고용 지표가 그럭저럭 그냥 좋게 나오는 게 낫습니다. 고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건 예, 경기 리세션 예, 침체 그래서 또 얘기. 이제 연준이 또 저 막 미루고 있다가 또 경기를 더 나쁘게 만들어서 이제 네. 부랴부랴 한다. 이런 시각을 주는 것보다는 한 25bp 정도 인하해도 될 만하다라는 음, 그런 이제 인상을 주면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앞으로의 속도에 대해서는 점도표를 가지고서 좀 이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연준 점도표가 9월 달에 발표되는 그것도 이제 좀 더 중요해졌죠. 그럼 한번, 점도표 예. 볼까요? 이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6월 달에 이제 FOMC 위원들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가 이러합니다라는 전망을 내놨었죠. 이게 이제 지금은 뭐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6월 달에는 뭐 올해 한 번밖에 금리를 안 내릴 네. 거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는 전혀 중요하진 않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런 점도표들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갈 것인가. 음, 사실 25bp 금리 인하는 이미 지금 뭐 시장이 다 반영을 해놓은 거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발표되는 이 점도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속도로 음, 이제 더 금리가 내려가겠다라고 예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이 점도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좀 뭐 믹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9월 달에 금리를 25bp 밖에 못 내린다 음, 하더라도
점도표를 좀 많이 이렇게 낮춰주면 시장에게 좀 이렇게 안심하라라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리세션 우려가 너무 커져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 지표가 그럭저럭 나와주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한 25bp 정도 이제 금리를 낮춰주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는 금리를 좀 더 많이 큰 폭으로 이렇게 내릴 거다라는 걸 이걸로 이제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은 좀 더 이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9월 달에 고용 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네. 확인해 봐야겠죠. 또 왜 금리 인하 얘기 말고도 예전에 보면은 그 채권 매입 규모 뭐 늘린다 줄인다 이런 거 되게 예, 많았잖아요. 예, 흔히 예. 말하는 뭐 양적 긴축, 양적 완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5월 달에 그때 연준 회의 때 양적 긴축, 그렇죠. 그러니까 QT. 그 QT의 속도를 이제 좀 줄였습니다. 원래 한 국채만 그냥 기준으로 하면 네. 월간 600억 달러씩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줄여왔어요. 예. 그러니까 보유 국채를 줄인다는 건 그만큼 시중 자금을 이제 흡수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6월부터서는 600억 달러이던 거를 250억 달러로, 그러니까 QT의 강도를 좀 누그러뜨리긴 했어요. 네네. 그런데 요즘에 다시 좀 나오는 이야기들이 보니까는 어차피 금리를 내리는데 또 뭐 양적 긴축까지 하면 서로가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그렇죠. 뭐 돈을 풀고 있는 한쪽에서는 또 네. 돈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좀 상충되는 부분들도 좀 약간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뭐 M2 이야기도 좀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그 핵심이 이제 결국 이제 QT에서 네.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한번 3번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야, 이분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요. 마크 모비우스입니다. 그 지난주인가요? 그 CNBC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네. 말씀 하셨는데, 오른쪽 그 차트에 보이시는 게 미국의 M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크 모비우스는 지난 90년 가까이 이렇게 M2는 계속 위로 이렇게 솟구쳤고 그 늘어왔던 그런 M2인데 2022년 4월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M2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이죠. 꺾이네요. 예. 예.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조금 늘면서 약간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는 있는데, 네. 모비우스 같은 경우는 M2가 저렇게 유동성 공급이 저렇게 좀 부진하고 저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이건 좀 불길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뭐 주가 좀 다시 반등한다고 해서 네. 달라들지 말라라고 그럼 이야기합니다. 일시적 반등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상황이 별로 안 네.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하면서 포트폴리오 안에 현금을 한 5분의 1은 갖고 있어라. 네. 앞으로 주가 조정되면 그때 이제 줍줍 하도록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 M2 이야기가 사실은 이번에 그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골드만이나 이제 일부 IB들이 이렇게 M2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또 이제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M2가 줄고는 있는데 별로 이렇게 시장이나 경기에 큰 영향을 안 주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QT에 의해서 이렇게 MT가 줄어든 그 여백을 다른 두 가지 요인이 이제 메워줘서 그래요. 네. 그게 이제 한 4번 차트에 간단히 이제 말씀을 소개를 해놨는데,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영래포 잔고입니다. 그냥 연준의 영래포 잔고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게 줄어든 만큼 여기서 이제 줄어든 것이 시중 유동성으로 이제 풀려가지고 그런 어떤 QT에 영향을 좀 이렇게 상쇄해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랑 함께 또 덧붙여서 더 이제 올해 특히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엔화 자금이 이제 엔캐리 자금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풀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게 밑으로 이게 내려갈수록 엔숏이 많았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이제 엔캐리가 활성화되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우측에 보이는 그 영래포 잔고도 많이 지금 줄어버린 상태인데다가 이번에 이제 그 7월하고 8월 달에 엔캐리 그 청산 크게 일어나면서 당분간은 엔캐리 쪽에서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 그렇게 크게 나타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제 M2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예. 그 맥락인 즉슨 QT도 이제 그만하자. 이미 QT 그 테이퍼링을 하긴 했지만은 네. 그냥 연내에 그냥 조기에 종료했으면 하는 이제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은 전에 5월 달에 해서 QT 규모 그 속도를 줄이기는 했고 언제 QT를 종료한다라는 네. 말은 없었어요. 네. 뭐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초나 내년 상반기 중에 뭐 QT 종료하지 않겠나 했는데 만약에 뭐 이제 9월 달 이번 회의 때 QT를 연내 뭐 언제쯤 종료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뭐 좀 더 이제 서프라이즈급이 그렇죠. 될 수도 있죠. 시장의 유동성이 예, 풍부해지는 거니까. 그건 이제 금리를 뭐 조금밖에 못 내려주지만은 이렇게 QT 쪽에서 뭐 또 해야죠. 또 네. 뭔가를 좀 더 완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5번 차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네.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하루짜리 레포 시장에서의 금리인데요. 이게 월말하고 분기말 자금 수요가 많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위로 솟구칩니다. 근데 이게 좀 요즘 들어서 좀 자주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는 영래포 금리에 거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내는 신호가 단기 자금 시장 쪽에서 좀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튀어오르는 예. 사이클 자체가 되게 짧아지네요, 인터벌 자체가. 네네네. 이게 뭐 작년 말에도 이제 비슷했는데요. 네. 근데 뭐 계속 이제 그 7월, 8월 요즘 들어서 좀 약간씩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차트를 들이밀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그 맥락을 이제 살펴보면 연준이 금리도 내려야 하지만 양적 긴축도 좀 종료를 빨리 해야 된다. 멈춰달라라는 그런 맥락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어찌됐든 뭔가 시장 자체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인데 네. 금리나 지금 이제 가까워졌고 예. 양적 긴축도 사실 시간의 문제지만 언젠간 종료될 그렇죠. 거고 예. 그러면은 주요 IB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뭔가 좀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 나올 네. 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뭐 이렇게 IT 쪽, 기술주 쪽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테마가 뭐 계속 어쨌든 뭐 살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게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좀 약해지는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는 경기도나 예. 이런 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그런 주문들이 있잖아요. 방어력을 갖춘 성장주,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양질의 주식, 그리고, 약간 가격 매력이 돋보이는 고배당주, 뭐 이런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네. 이야기들이 좀 자주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빅테크주는 이번 주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하고 그렇죠. 그거를 가이던스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자체는 뭐 상당히 좋을 거라고 네. 예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분기하고 4분기의 매출이 어떨 거냐. 그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AI 투자를 좀 줄이나 뭐 이런 또 이제 불안. 뭐 네. 그래서 AI 거품이다. 또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엔비디아 실적 좋고 가이던스 좋아도 엔비디아는 이제 AI 반도체 칩을 이제 파는 회사고 그렇죠. 그걸 사서 이제 투자로 쓰는 회사들 빅테크들 있잖아요. 뭐 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게 주가가 이제 조금 엇갈리는 행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네네네.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게 결국은 그 비싼 반도체를 사다가 사서 이제 뭔가 매출이 발생해야 수익이 나야 되는데 되는데 당장에 매출이 좀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이제 다들 뭐 엔비디아 독주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뭐 하여간 핵심은 이제 가이던스. 그렇죠. 일단 6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뭐 색깔 입혀 놓은 게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대략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고 매출은 112% 늘어서 287억 달러. 와, 매출이 엄청나죠. 네.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137% 늘어서 0.64달러. 어휴. 이제 3분기, 4분기 매출 증가율은 뭐 한 3분기가 그 75%, 4분기가 58%뭐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3분기, 4분기 매출의 눈높이를 이제 충족해 줄 거냐인데 네. 뭐 이게 어쨌든 워낙에 분모가 이제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좀 둔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어떻게 뭐 세 자릿수 성장을 계속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전에 우리 한번 그런 뉴스 보셨나요? 그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칩
어떤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네. 생산이 이제 늦춰지고 그때 있다는 블랙을 출시 예, 늦어지는 예.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아마 많이들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음. 블랙웰 출시가 계속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고객들이 새 제품을 사고 싶어 하면 H200 뭐 안 살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예.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예. 실제 이제 그런 게 3분기하고 4분기 매출에 좀 이렇게 회사가 보기에 실제 이제 그러하다라고 인정을 하는지 뭐 그걸 좀 이제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러고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네. 7번째 차트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게 모건 스탠리의 경고라고 해서 이제 붙여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8월 20일자에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네. 자기들이 보기에는 글로벌 기술 섹터 쪽은 크리티컬하게, 그러니까 사이클리컬하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 순환적으로 이제 침체, 약간 다운하는 그 국면에 거의 빠질 거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보고 이야기를 스탠리에서.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에 가서 이제 그럴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시장은 이제 거기에 앞서서 선반영을 좀 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건 스탠리가 쭉 설명을 하면서 뭐 반도체 소재나 AI 쪽에 관련된 주가들이 좀 많이 다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기술주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반도체 경우는 지금 사이클이 어쨌든 후반부로 넘어와 있고 시장은 좀 너무 낙관에서 유포리아까지 지금 가 있다. 그래서 이게 위험과 보상이라는 그 측면, 리스크 리워드 관점에서 보자면은 네. 여기서 더 많이 먹을 그것보다는 한번 얻어맞으면 밑으로 더 많이 이제 꺾여 내려갈 위험이 커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sek터 침체에 대비해서 좀 이렇게 재무제표가 좀 우량주나 가치주들 이쪽으로 좀 분산을 좀 해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술주 쪽에서의 대장주들 있잖아요.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뭐 그 TSMC 이런 종목들은 내릴 때 좀 이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뭐 이런 겁니다. 빅테크라고는 다 같은 빅테크가 이제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좀 핵심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많이 왔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이클이 우리는 거의 다 이제는 정점을 지나고 이제 꺾일 그 고비에 네. 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모건 스탠리가 사실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시장을 잘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근데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좀 약간 기술주 쪽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런 하우스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한다라고 하면 예. 어떤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이건 뭐 제 견해는 아니고요. 네. 제가 뭘 하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건 없고 네. 일단은 뭐 금리가 좀 낮아지잖아요. 시장 금리가 네. 이제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시장 금리가 낮아질 때는 아무래도 어떤 채권 같은 주식 이야기가 또 이제 한 번씩 나와요. 최근에 또 채권 수익률이 좋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5%까지 가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고. 3.8%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다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할 종목이 미국의 통신회사 버라이즌이라는 네네.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KT나 SK텔레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선, 무선 뭐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인터넷 광대역망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미국의 그 가구들의 통신 가입률은 거의 그 100%입니다. 그 말은 성장성은 별로 이제 없다라는 거죠. 대신에 안전한 예. 느낌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성장성은 그렇게 이렇게 뭐 앞으로도 성장할 여지는 없는데 현금 흐름이 좋아질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래 배당을 잘하던 애들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배당할 여력이 좀 더 그렇죠. 커질 만한 그런 회사 뭐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호라이즌이 괜찮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좀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 일곱 번째 차트, 아유, 이게 오타가 남았네. V가 아니라 버인데. 네. 일곱 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금 최근 동향이고, 위에 붉은색 선이 그 브라이즌 배당 수익률이에요. 일곱 번째가 아니라 여덟 번째죠. 네. 여덟 번째 차트 보시면. 그래서 6.5% 배당 수익률이면 뭐 지금의 그 장기물 국채 수익률의 거의 2배죠. 괜찮네요. 예,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조금만 주가만 더 올라주면은 네. 12개월 뭐 토탈 리턴은 그냥 수월하게 두 자릿수로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회사가 되게 재미난 게 괜찮은 게 연도로 하면은 19년 연속해서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고, 분기 기준으로는 17개 분기 계속해서 배당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많이는 늘리진 않지만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배당을 늘리고 있는 업체니까 9월 5일 날에 이제 이번 분기 이제 배당을 다시 발표하는데요. 그때도 뭐 좀 배당금을 좀 늘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통신 회사들 같은 경우는 빚이 많아요. 그럼 이자 부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금리가 낮아지죠.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아,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뭔가, 예.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자 부담이 개선되는 기대가 좀 살아 있다 보니까는 그간 또 이제 금리 이렇게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때 브라이즌 네.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한번 8번 차트 보시면은 네. 이게 2분기 때 브라이즌 이자 비용이 꽤 많았어요. 17억 달러 가까이가 이자 비용이었어요. 9번 차트. 아, 예, 네. 9번 차트입니다. 아이고. 9번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2분기 때 보면은 1년 전보다 거의 한 32%가 늘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 그 차트 보시면은 작년 2분기 때 10년물 수익률이 한 3.2에서 한 3.6% 이 정도였는데 네. 올해 2분기에 한 4.2에서 4.6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여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자 비용도 이제 같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지금은 그런 2분기 때 고점보다도 금리가 무려 한 80bp 가까이 네.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리파이낸싱을 해서 좀 저렴한 이런 쪽으로 갈아탈 여지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3분기 이후로는 이자 비용이 좀 서서히 줄면서 네. 현금 흐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배당 재원이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 브라이즌에 대해서 요즘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5G 투자 때문에 되게 그 자본 지출이 그간 많았다. 네. 근데 5G 관련한 뭐 기지국 네트워크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그 투자들이 얼추 많이 이제 진전이 되어졌다. 그래서 내년 말이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졌고, 실제로 그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올해 상반기 동안에 그런 어떤 자본 지출이 한 81억 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작년 상반기가 100억 달러가 넘어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자본 지출이 한 1년 전보다 20% 줄어든 상태고, 그렇게 계속 이제 자본 지출이 줄어든다란 말은 에비타가 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 영업 쪽의 이익이 좋아지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좀 더 좋아질 가능성. 그래서 자본 지출이 이제 그 피크를 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랑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자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부분, 이거는 다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배당을 좀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안도감을 갖고서 네. 투자할 만하다라고, 물론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월가에서 일각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월가에서도 그럼 좋게 보는 거예요. 네, 그 10번째 차트를 보시면은 네.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지금 12개월 평균 목표가 한 46달러니까는 지난주 종가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한 11%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고,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6.5%그 배당 수익률 대충 합하면은 18%에 대한 토탈 리턴이 기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네.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여기 이제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소개해놓은 이제 다른 이제 일부 뭐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폭이 더 클 거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뭐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같은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들, 그리고 그런 쪽은 뭐 은행, 유틸리티, 통신 뭐 이런 쪽이니까요. 그 중에 속하는 통신 섹터이고, 버라이즌은 통신사들 뭐 AT&T나 T-모바일 네네. 같은 이런 다른 회사들보다는 배당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5개년간의 성장률을 보면 네. 그나마 낮습니다. 네. 버라이즌이.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추려놔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 벤타스라는 펜타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펜타스. 음료수 같은 좀 느낌도 나죠. 펜타스. 예, 여기가 리츠 회사입니다. 리츠요? 예. 최근에 금리 인하 수혜도 네, 부동산 네, 리츠. 맞아요. 예. 뭐 항상 금리가 내릴 때 가장 뭐 수혜를 뭐 볼 수 있는 섹터로 꼽히는 게 이제 부동산이고 그 안에 리츠도 이제 네, 포함되어 네. 있죠. 그러니까 리츠 회사인데 어디다가 이제 주요 자산을 투자하냐면 헬스케어 관련한 건물을 사들인 다음에 그걸 네. 이제 임대를 줘서 그걸로 이제 임대 수익을 내는데, 그 헬스케어도 일반 헬스케어는 아니고 그냥 실버,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되게 고령화 헬스, 사회. 예. 그래서 이제 벤타스를 흔히 설명할 때 11번째 차트 바로 이제 네. 볼까요? 삼박자를 지금 갖췄다는 이야기합니다.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 네. 그다음에 연준이 어쨌든 이제 금리를 낮추고 있고, 그 네. 금리 인하 사이클은 미니멈 2년은 갈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배당을 좀 잘합니다. 아까 그만큼 아니더라도 3.0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펜타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실버타운 일단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의대 주변에다가 건물을 사요. 네. 혹은 건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유명 대학에 외래 병원들을 입주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임대를 또 해서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외래 병원뿐만 아니라 그 의대들이 연구소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또 연구소도 또 이렇게 막 또 임대해 주는 예.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중환자들을 위해서 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건물을 만들어서 그 중환자 재활을 하는 그 병원에다가 네. 이 건물을 또 빌려줘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한 65세 이상의 어떤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냥 그대로 그 호흡을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안락한 노후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네. 실버타운을 주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수시로 이제 외래 병동 가서 몸이 아픈지 이렇게 확인하도록 하고, 그래서 어이구 뭔가 큰 병이 생겼다 그러면 중환자 쪽으로 가셔가지고 또 이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쭉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자산들이 그런 어떤 65세 이상인 분들의 노후의 어떤 그 사이클대로 이게 네.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2번째 한번 차트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어떻게 돼가는가인데, 미국 사회 안에서는 실버 쓰나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요즘에. 그게 이제 보면은, 그 베이비 부모들이 7천만 명 가까이 있는데, 하루에 그 중에서 11,200명이 네.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이 되어져요. 매일같이.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다른 연령층보다 13배 빠릅니다. 그래서 실버 쓰나미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인즉슨 이런 어떤 실버 헬스케어 리츠를 하고 있는 이들의 시장은 계속 넓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방어주의임과 동시에 성장성도 갖췄다라는 그러네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고령화 사회에 맞는 예, 산업을 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거 그 펜타스 말고도 네. 웰타워라는 또 회사도 그것도 이제 같은 리츠인데 같은 쪽 거의 비슷한 어떤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펜타스 이야기를 이제 하는 쪽은 웰타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미. 예,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 그 펜타스는 아직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고. 네. 마지막 차트 이제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죠. 네. 이게 그 펜타스 실버타운의 입주율이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가인데요.
최근 3개분기 연속해서 입주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율이 상승하는 폭이 더 빨라지고 있고 그 속도에 맞춰서 이제 이런 순영업이익도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추세라면은 배당 쪽에서도 더 좀 뭐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또 포트폴리오 재평과 관련해서 벤타스까지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